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알파벳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CEO 순다르 피차이의 서두 발언을 한번 깊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실제 발표 녹취록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피차이 CEO가 투자자들한테 뭘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알파벳의 현재 성과랑 그 AI 전략의 핵심, 이게 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사실 실적 발표에서 CEO가 처음에 하는 말은 그 자체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방향을 설정하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회사가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또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방향키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피차의 발언을 보면 알파벳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 특히 AI에 대한 그 야심을 좀 엿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피차이 CEO가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다고요? 네, 맞아요. 최고의 분기였다. Terrific quarter. 이렇게 딱 선언하고 시작했어요. 최고의 분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길래요? 역시 가장 상징적인 건 분기 매출 1,000억 달러 돌파입니다. 알파벳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와, 1,000억 달러. 대단하네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큰 숫자 이게 아니라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분기 매출이 5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아, 절반이었군요. 그렇죠. 딱 2배로 뛴 거죠, 5년 만에. 그리고 피차이가 이걸 강조하면서 이게 뭐 운이 좋았다기보다는 클라우드나 유튜브 또 구독 서비스 같은 여러 사업 부문에서 아주 견조하게 두 자릿수 성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했습니다. 5년 만에 2배라니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근데 이게 그냥 숫자 자랑으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뭔가 현재 기술 트렌드하고 연결을 시켰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피차이가 이 기록적인 실적의 배경에 알파벳이 이른바 생성형 AI 시대, 이 시대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걸 분명히 했어요. 아, 단순히 실적만 좋은 게 아니라 AI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지금이 완전 기술 대전환기인데 여기서 우리가 뒤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기회로 잡아서 성장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여준 거죠. 여러 사업 부문에서의 성공이 결국 이 새로운 AI 시대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록적인 실적, 그리고 그 배경에는 AI 시대 적응이라는 큰 그림을 딱 제시했군요. 그럼 이제 AI 자체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AI 분야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을 좀 내세웠나요? 네, 피차이 CEO가 AI 분야에서 자기들이 얼마나 강력한 추진력, 뭐 그들의 모멘텀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모멘텀. 이걸 보여주려고 여러 구체적인 지표들을 막 제시했어요. 약간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이만큼 하고 있다, 보여주려는 듯이요. 어떤 지표들이 있었죠? 예를 들면 그 제미나이 모델 API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처리되는 토큰 양이 분당 75억 개에 달한다. 분당 75억 개요? 와, 상상이 안 되는 규모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모델 성능이 좋다, 이게 아니고 실제 사용량이 이렇다는 걸 보여준 거죠. 또 제미나이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MAU라고 하죠. 이게 6억 5천만 명을 넘었고 앱에서 사람들이 하는 질문 수도 3배나 늘었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고요. 앱 사용자도 엄청나네요. 또 있나요?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걸 분명히 했고, 또 클라우드 수주 잔고 있잖아요, 백로그. 이게 전분기 대비 46%나 증가해서 1,550억 달러다. 와, 46% 증가면 엄청난데요. 네, 그리고 구글 원이나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구독 서비스 유료 가입자도 3억 명을 돌파했다, 이런 것들을 연달아 언급했습니다. 정말 숨가쁘게 여러 지표들을 막 쏟아냈네요.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들을 막 나열한 의도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피차이가 AI를 그냥 추상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다양한 제품 서비스에 이게 실제로 통합돼서 가시적인 성과,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걸 강조한 거죠. 아, 실제 결과로 보여주겠다. 네, 토큰 처리량, 사용자 수, 수주 잔고, 구독자 수, 이런 명확한 지표를 통해서 AI 투자가 실제 비즈니스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걸 투자자들한테 증명하려고 한 겁니다. AI가 더 이상 뭐 미래의 가능성, 이게 아니라 현재의 성장 동력이다, 이걸 보여려는 의도라고 봐야죠. 그렇군요. AI가 실제 비즈니스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증거들을 딱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알파벳이 AI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풀스택 전략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풀스택 AI 전략, 피차이가 이걸 강조했는데 이게 뭐냐면 알파벳이 AI 기술의 모든 단계를 직접 다룬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단계요? 네, 비유를 하자면 농장에서 직접 재료를 키우고 이게 인프라죠. 그리고 최고의 셰프가 요리법을 개발하고 이게 연구 및 모델 개발, 그리고 전 세계 레스토랑 체인을 통해서 누구나 맛볼 수 있게 하는 이게 제품 및 플랫폼 이런 식인 거죠. 아, 재료 생산부터 최종 서빙까지 다 한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요소를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첫 번째 요소, 인프라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죠? 인프라 측면에서는 자체 개발한 AI 전용 칩, TPU라고 하죠. 텐서 처리 장치. 이거랑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확보한 GPU. 이걸 모두 활용하고 있다. 이 점을 내세웠습니다. 아, 자체 칩도 쓰고 엔비디아 칩도 쓰고 둘 다 쓴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기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최적의 하드웨어를 선택하고 제공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곧 7세대 TPU인 아이언우드가 출시될 예정이고 최대 100만 개의 TPU 칩까지 접근 가능하게 하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어요. 100만 개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네, 그만큼 대규모 AI 연산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엔비디아 GB300 기반의 새로운 인스턴스도 클라우드 고객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하고요. 자체 칩, 파트너 칩 다 아우르는 인프라 역량을 강조했군요. 그럼 두 번째, 연구 및 모델 개발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이 부분은 약간 알파벳의 기술력을 과시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어요. 제미나이 2.5 프로라던가 아니면 동영상 생성 모델 비오 같은 최신 모델들을 언급했고요. 네, 비오 들어봤어요. 특히 그 비오 3 모델로는 이미 2억 3천만 개 이상의 동영상이 생성됐다. 이런 구체적인 사용량까지 제시하면서 기술의 실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차세대 모델인 제미나이 3도 출시할 거라고 예고했고요. 와, 모델 성능뿐만 아니라 실제 사용장까지 자신감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 양자 컴퓨팅 분야 성과도 언급했죠. 윌로우라는 양자칩이 특정 알고리즘 실행에서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 빠르다. 13,000배요? 네, 이런 발표는 알파벳의 장기적인 연구 개발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죠. 여기에 또 최근 구글 소속 과학자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덧붙였어요. 2년 동안 벌써 3명째라고 하더라고요. 와, 노벨상까지. 기초과학 리더십도 강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현재 AI 모델뿐 아니라 미래 기술까지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제품 및 플랫폼은 어떻게 설명했나요? 이제 개발된 기술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단계잖아요. 네, 여기서는 정말 압도적인 규모와 접근성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구글 서비스를 통해서 처리되는 월간 토큰 수가 무려 1.3경개. 1.3경이요? 와,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그렇죠. 1.3 쿼드릴리언 개인데 이게 1년 만에 20배 이상 증가한 수치랍니다. 1년 만에 20배 증가? 네. 이게 얼마나 AI 기술이 구글 서비스에 통합돼서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또 크롬 브라우저의 제미나이를 통합해서 AI 기반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적인 기능을 추가할 거다. 이런 계획도 밝혔고요. AI 비서 같은 느낌이겠네요. 그렇죠. 픽셀 10 스마트폰이나 삼성과 합력한 안드로이드 XR 같은 새로운 기기, 플랫폼을 통해서 AI 경험을 더 확장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비쳤습니다. 이 풀스택 전략 설명을 듣고 보니 피차이 CEO가 이걸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는지 알 것 같아요. 네, 의도가 명확하죠. AI 경쟁에서 알파벳이 그냥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기술 개발의 가장 기초 단계인 칩 설계부터 최종 사용자 경험까지 이 전 과정을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다. 이걸 보여주려는 겁니다. 경쟁사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다 할 수 있다. 이건가요? 그렇죠. 차별점을 부각하고 장기적인 기술 투자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는 방식이죠. 특히 아까 말씀드린 1.3경개 토큰 처리량 같은 엄청난 규모의 지표들은 우리는 이 정도 스케일로 AI를 운영하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고요. 양자 컴퓨팅이나 노벨상 언급도 결국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역량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로 활용된 겁니다.
풀스택 전략 설명까지 듣고 나니 알파벳의 AI에 대한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그렇다면 이 강력한 AI 역량이 실제 핵심 사업들, 예를 들면 검색이나 클라우드 같은 곳에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나요? 네, 그 부분도 상세하게 설명을 했죠. 먼저 검색부터 보면요. 네, 검색, 구글의 심장이죠. 그렇죠. 피차이가 좀 흥미로운 표현을 썼는데 AI가 검색의 확장기를 이끌고 있다. AI is driving an expansionary moment for search. 확장기요? AI 때문에 검색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잖아요. 바로 그 점을 반박하는 거죠. AI가 기존 검색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새로운 걸 발견하고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만들면서 검색량 자체가 늘고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특히 젊은 사용자층에서 AI 오버뷰 같은 기능의 효과가 더 크다고 강조했고요. 아, 그래서 AI 모드 같은 것도 강조했겠군요. 미국에서 출시한 다음에 주간 사용량이 꾸준히 늘었고 3분기에는 쿼리 수가 2배 증가했다. 전 세계 40개 언어로 엄청 빠르게 출시했는데 이를 활송 사용자 수가 7,500만 명을 넘었다. 이런 점들을 강조했어요. 7,500만 명. 엄청나네요. 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은 피차이가 AI 모드가 이미 검색의 전체 쿼리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이걸 명확히 밝혔다는 거예요. 이게 한때 AI가 검색 광고 시장을 위협할 거라는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논리가 되는 거죠. AI는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이건 분명히 안 거군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글 클라우드인데요. 앞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나요? 네. 클라우드 부문에서는 AI가 성장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크게 3가지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3가지요? 첫째는 신규 고객 확보 속도가 빨라졌다. 신규 GCP 고객 수가 전년 대비 약 34% 늘었다고 하고요. 둘째는 1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계약이 크게 늘었다. 올해 3분기까지 체결한 계약 수가 지난 2년 합계보다 많다고 합니다. 와, 대형 계약이 늘었다는 건 중요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셋째, 기존 고객들이 AI 제품을 아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기존 고객의 70% 이상이 AI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기존 고객의 70% 이상이요? 엄청난 도입률이네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계약 규모도 커지고 기존 고객들의 AI 활용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걸 통해서 AI가 클라우드 사업의 질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한 겁니다. 그럼 클라우드에서는 어떤 점을 경쟁 우위로 내세웠나요? 역시 자체 개발한 AI 칩, 그리고 다양한 칩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자체 개발 AI 모델을 클라우드 서비스와 함께 제공한다는 점, 이게 경쟁사와의 차별점이라고 강조했죠. 상위 10개 AI 연구소 중 9곳이 구글 클라우드를 선택했다. 이런 언급은 이런 차별화 전각이 먹히고 있다는 증거로 제시한 거고요. 혹시 구체적인 고객 성공 사례 같은 것도 언급했나요? 네,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광고회사 WPP는 캠페인 제작 효율성을 최대 70% 높였다고 하고요. 스와로브스키는 AI를 활용해서 이메일 마케팅 성과를 개선하고 캠페인 현지화 속도를 10배나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와, 10배 단축. 대단한데요? 네. 그리고 기업용 AI 플랫폼인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700개 기업에서 20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했다. 이런 점도 강조하면서 B2B 시장에서도 AI 도입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결국 클라우드 설명을 종합해보면 피차이는 구체적인 숫자와 사례를 통해서 AI가 단순한 부가 기능이 아니라 클라우드 사업 성장의 핵심 엔진이다. 이걸 분명히 하려고 한 거죠. 특히 경쟁사들과의 차별화 요소로서 자체 AI 기술력과 인프라를 강조한 것은 앞으로 클라우드 시장 경쟁에서 알파벳이 내세울 주요 무기가 뭔지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클라우드 다음은 유튜브군요. 유튜브는 어떤 점을 강조했죠? 유튜브에서는 우선 미국 내 스트리밍 시청 시간 1위 자리를 2년 넘게 지키고 있다. 즉, 거실 점령에 성공했다. 이 점을 언급했고요. 네, TV 시청 시간이 많죠? 그리고 최근에 NFL 경기를 성공적으로 중계했는데 브라질에서 한 독점 글로벌 중계가 1,900만 명 이상의 팬을 모았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동시 시청자 수 신기록도 세웠다고 합니다. 라이브 스포츠 쪽에서도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라이브 스포츠도 중요하죠. AI 관련해서는요?
아, 그게 중요하죠. 짧은 동영상 서비스인 쇼츠 있잖아요. 네, 쇼츠? 미국에서는 쇼츠의 시청 시간당 수익이 기존 유튜브 인스트림 광로 수익을 넘어섰다고 밝혔어요. 이게 쇼츠의 수익화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거든요. 쇼츠 수익이 인스트림 광고 수익을 넘었다고요? 와, 이건 의미가 크네요. 그렇죠. 그리고 AI가 단순히 시청 경험 개선뿐만 아니라 콘텐츠 제작하고 수익화하는 과정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 영상 편집 도구나 채널 분석 인사이트 제공으로 크리에이터를 돕고 영상 속 상품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쇼핑으로 연결하는 기능 같은 걸로 수익 창출 기회도 넓히고 있다는 거죠. 크리에이터들에게도 AI가 큰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결국 AI를 통해서 유튜브라는 플랫폼 생태계 전체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웨이모, 자율주행 부문은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웨이모는 그동안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 본격적인 상업화 그리고 서비스 확장에 나서고 있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내년에 런던하고 도쿄에 진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이건 글로벌 확장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죠. 런던? 도쿄요? 글로벌 진출이네요. 네. 미국 내에서도 댈러스, 내슈빌, 덴버, 시애틀 같은 새로운 도시로 서비스를 확장하고 또 공항 운행 허가도 받았다고 하고요.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 거죠. 웨이모 포 비즈니스나 웨이모 틴스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도 출시해서 실제 활용 사례를 늘려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웨이모도 이제 실험 단계를 넘어서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웨이모에 대한 언급은 알파벳의 다양한 장기 투자 프로젝트, 소위 어더배치 중 하나인 자율주행 사업이 단순한 실험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인 사업 확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도시 확장 계획 발표는 투자자들한테 우리의 투자가 이제 결실을 맺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알파벳의 주요 사업 부문별로 AI의 영향을 쭉 설명한 뒤에 피차이 CEO가 발언을 마무리했군요. 네, 맞습니다. 피차이가 다시 한번 이정표적인 분기, 마일스톤 쿼터였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팀의 노력이 회사 전체의 모멘텀을 만들고 있고 특히 AI 분야에서의 리더십 덕분에 미래 기회를 찾는 데 아주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서두 발언을 마쳤습니다. 자, 순다르 피차이 CEO의 서두 발언을 쭉 따라와 봤는데요. 오늘 이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딱 파악해야 할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피차이가 그린 그림은 아주 명확합니다. 알파벳은 기록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잘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회사 전체에 걸쳐서 아주 깊숙이 통합되고 있는 AI가 있다. 이겁니다. AI가 핵심 동력이다. 그렇죠. 특히 클라우드하고 검색 분야에서 AI 투자가 어떻게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애썼죠. 단순히 기술력만 자랑하는 게 아니라 AI가 실제 돈을 버는 엔진이 되고 있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1.3경계의 월간 토큰 처리량 같은 숫자는 정말 그 규모를 실감하게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엄청난 규모와 전사적인 통합, 이게 정말 인상적이죠.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도 좀 엿볼 수 있어요. 이렇게 거대한 조직 전체에서 혁신 속도를 계속 유지하고 또 점점 치열해지는 AI 경쟁 환경 속에서 우위를 지켜나가고 동시에 불거질 수 있는 여러 규제 문제에 대응하는 것. 이게 앞으로 알파벳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될 겁니다. 피차이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성공 스토리 이면에는 이런 도전 과제들이 놓여 있는 거죠. 네, 오늘 피차이 CEO의 발언을 통해서 알파벳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조망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오늘 피차이가 제시한 제미나이 앱 사용자 6억 5천만 명, 월간 토큰 처리량 1.3경계, 이런 엄청난 AI 도입 수치들을 보셨는데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런 AI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확산이 앞으로 한 1년, 2년 안에 우리 일상에 어떤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으신가요? 어떤 점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혹은 어떤 부분이 조금은 우려되시는지 잠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